안녕하십니까, 닥터유 유태호입니다. 오늘은 공황장애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공황장애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, 왜 멀쩡하게 보이는데 왜 그럴까 라고 이게 의문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공황장애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완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온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어요. 이분은 모 대기업의 영업 담당 임원이셨죠.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에요. 영업도 굉장히 잘하시고 성과도 좋고 능력도 있고, 이분의 삶을 보면은 출장도 당연히 출장이 잦겠죠. 그리고 이 회식이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회식 때 또 이분이 제일 끝발 날리는 분이에요. 술도 세고 체력도 세고, 그리고 잘 놀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업무가 이제 영업이라면 되게 이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영업 담당 임원이었죠.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기 한 1년 전쯤입니다. 이제 많은 그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 회의를 했어요. 근데 전혀 예상치 않게 잘 하다가 갑자기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.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못 쉬겠고, 이 숨을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지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건 나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그냥 엄청난 공포감이 이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네. 근데 옆에서 이분을 봤어요. 그랬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숨을 몰아쉬고, 그렇지만은 진단도 나고 땀 뻘뻘 흘리는데 말도 못하고, 그런데 그렇다고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에요. 네, 정신은 멀쩡해요. 대답도 하는데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? 그냥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죠. 네, 응급실로 실려가서 바로 오늘의 주제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약을 먹고 있는 거죠. 네, 그 이후로는 그 진단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. 1년 동안 어떻게 됐느냐? 맨 처음 같이 그렇게 심각한 증세가 오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낫기는 하지만, 약하긴 하지만은 비슷한 증세가 여러 번 온 겁니다. 네, 그리고 그 증세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언제 올까?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?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, 내가 그런 어떤 회의 때 그랬기 때문에 회의가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. 이거 또 그 장소에 가서 그런 항목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증세가 재발할까봐.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잘 나가던 분이 그 업무에 이게 지장을 받기 시작한 거죠. 근데 희한하게도요, 이분이 놀 때는 또 괜찮아요. 네, 밤에 놀 때는 이게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술 마시고 놀 때는 이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회의는 기피를 하고 노는 걸 더하게 된 거죠. 근데 놀기를 더하는 게 꼭 이게 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. 네,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늘 불안에 차 있고, 또 약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약 먹는 것도 싫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닥터유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.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혹시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황장애는 몸의 병이냐? 보통 병원에 가면은 몸의 검사를 합니다. 심장이 이상이 있을까? 폐가 이상이 있을까? 증상은 호흡기 증상인 건 맞아요. 가슴의 증상입니다. 그래서 거기 검사해봐야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. 근데 증상은 몸에 나타나는데 거기 아무 이상이 없는 병이에요. 그러니까 몸의 병이 아니죠. 네. 그러면 어떤 병이냐? 이 스트레스가 마음의 스트레스죠. 몸에다가 영향을 미쳐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몸 자체의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병이라고 보셔야 되겠죠. 두 번째, 왜 똑같이 영업을 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놀고 했는데 왜 나만 걸리느냐?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
알레르기라는 병 아세요? 알레르기. 네, 천식, 아토피 또는 알레르기 비염. 근데 같은 물질을 또는 두드러기도 그렇죠.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두드러기가 나요. 이게 이제 알레르기거든요. 이 공황장애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.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만 특이해서 나만 걸리는 병입니다. 네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리가 되면은 병이 안 걸리느냐? 다른 사람도 병이 걸려요. 근데 공황장애 같은 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. 혈압이 올라간다든지, 비만이 걸린다든지, 아니면은 당뇨가 걸린다든지, 암에 걸린다든지, 이런 병에 걸리죠. 그래도 이 공황장애로는 죽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병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? 세 번째 오해는요, 이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아니냐.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갖고 있으시면서 약을 갖다가 몇 년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못 고치는 병이 아니냐. 그렇지 않습니다. 약으로 고치니까 못 고치는 거죠. 다른 약도 그렇지만은 공황장애 약이라는 게 공황장애의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.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증세를 고치는 거죠. 불안한 증세에 대한 약을 주는 거죠. 근데 그 약을 먹다가 병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것은 약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래 원인이 개선이 된 거죠. 네, 그게 해결이 되면서 병이 낫는 거지 약 자체로 고쳐지진 않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에서도 약만 먹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완치훈련을 받으러 오신 거거든요. 네 번째 이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가 이게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세가 갑자기 생기니까 이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생긴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. 그게 아닙니다. 사실은 공황장애가 일으킬 만한 소지가 계속 진행이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본물 터지듯이 둑이 무너지듯이 무너진 거죠. 그러니까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.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쭉 쌓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아쇠 당기듯이 이렇게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소지를 보면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공황장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? 네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옵니다. 이 업무 성과가 좋아요. 일도 잘해요. 또 잘한다면 칭찬도 들어요. 또 놀기도 잘해요.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? 근데 몸이 힘들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신력이 강해요. 몸이 힘든데 다른 사람 몸도 다 똑같지만은 몸에서는 힘들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피곤하다, 잠 못 잔다, 하여튼 속이 안 좋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다 무시를 해요. 그쯤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. 난 이건 다 극복할 수 있어. 넘어갈 수 있어.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강행군을 하는 거죠. 그렇게 가다가 몸이 더 이상 못 견뎠을 때 최후의 일격. 이게 바로 공황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공황이란 증세를 갖다 몸이 내 뇌에 보내는 거죠. 그러면은 뇌가 꼼짝도 못해요. 이거 겪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혼비백산합니다.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가 만들어지는 원인입니다. 즉 다시 말하면은 내 몸을 소진했다는 거죠. 네.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소진해서 다른 병이 생깁니다.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않는 병, 공황이 생긴 게 좀 낫죠. 정신 차리라는 신호입니다. 자,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완치 훈련도 쉽게 할 수 있겠죠?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 단계는 마음 훈련, 두 번째 단계는 몸 회복 훈련, 세 번째 단계가 공황 증세 맞석입니다. 첫 번째 마음 훈련은 이 병으로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암 같은 거는 죽겠죠. 네, 뇌졸중 같은 거, 심장병 같은 것도 죽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슴의 증세다 보니까 내가 이 심장이 잘못돼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.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들어요. 근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. 공황장애는 내 몸이 살겠다고 내 뇌한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건 살겠다는 병이지 죽겠다는 병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.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인식이 마음 훈련의 첫 번째죠. 두 번째가 받아들이기입니다. 네.
이 병은 이제 이게 좀 잘 나가던 잘 나가던 분이거든요. 그리고 뭐 능력도 출중하다, 세다 이런 평을 들었던 분들이 갑자기 폐인같이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남한테 쉬쉬를 해요. 이 병이 있다는 걸 감추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받아들이기는 뭐냐면은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래서 남한테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약점이죠. 네? 내가 병이 있다는 게 약점은 되지만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속에서 감추고 있으면은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은 이게 더 안 낫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아예 어차피 완치하는 거거든요. 3개월에 완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니까 3개월 동안만 내가 나 병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. 못 고치는 병도 아니니까요. 자, 죽지 않는 병이다. 그리고 내 병은 완치할 수 있는 병이다.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. 두 번째가 몸 회복 훈련이죠. 네,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요약만 하면은 잠 잘 자기, 식사 일정하게 하기, 그리고 하루 10% 기력 남기기입니다. 이분은 자기가 기력이 딸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신나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이제 회식을 하고 놀잖아요. 그럼 이 노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. 이것도 일입니다. 밤에 회식과 놀기도 일이라는 거죠. 이거를 착각하시니까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회식하거나 놀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어떻게 하시냐면은 회식과 놀기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낮에 일하는 걸 줄이셔야 돼요. 왜냐하면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. 밤에 뭐 보통 일을 합니까? 뭐 새벽 2시까지 일하잖아요. 새벽 2시까지 노는 게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겁니다. 그러면 6시부터 만나서 새벽 2시까지 노는 것은 뭐예요? 8시간입니다. 8시간.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한 다음에 다시 또 8시간을 또 일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일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네. 저녁에 8시간 일할 것 같으면은 낮에는 한 4시간만 일하세요. 그래도 12시간 일하시는 거니까. 이게 기력 남기기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되시면은 이제 공황 증세 맞서기를 해야 됩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. 네, 굉장히 두려운데 실제로 그 공황 증세를 다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? 나도 모르게 내가 전전긍긍 하면서 증세가 나를 갖다가 엄습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 완치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증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.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계속 과호흡을 하는 겁니다. 과호흡이라는 건 뭐냐면은 숨을 갖다가 내가 일부러 빨리 쉬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증세가 비슷한 게 만들어져요. 네,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네, 처음에는 가볍게 해야 되겠죠. 너무 갑자기 해버리면은 도대체 이제 더 이상 겁이 나서 시도도 못 합니다. 차근차근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. 어떤 회의석상에서 공황 증세가 났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더 무섭겠죠. 더 두렵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편한 사람들 앞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편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거북한 사람 앞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증상 맞서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이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. 하나씩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자꾸 해보면은 하나를 해보면은 그전에는 안 돼서 계속 회피하는 악순환을 했다면은 이렇게 증상 맞서기를 하면은 하나가 잘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센 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센 게 되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. 자,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40대 임원이 약을 끊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개월이었습니다. 사실은 증세가 없어질 때까지는 단 2주였고요. 약을 끊을 때까지가 2개월.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면은 대부분의 공황장애는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계속 전전긍긍 하시면서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3개월의 훈련으로 완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